최영숙, 72살.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영숙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단풍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혼자 보는 풍경은 쓸쓸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니야, 바쁠 텐데. 괜찮아. 영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데 걱정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영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로웠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영숙은 매일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또 식사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영숙은 허무했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실버문화센터 다녀보시는 게 어때요? 그게 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예요. 여러 강좌가 있어요. 그림, 음악, 운동, 요리. 뭐든지 배울 수 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이 나이에 뭘 배워? 영숙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영숙은 고민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까? 이 나이에? 하지만 생각해보니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시험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영숙이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영숙은 실버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구경 좀 하려고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예, 요가, 수채화, 사진, 요리, 댄스.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영숙이 놀랐습니다. 네, 평생교육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영숙은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바빠서 손에서 놓았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해보자. 영숙은 다짐했습니다. 첫 수업 날, 영숙은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강좌를 맡은 김 선생입니다. 젊은 강사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로 인사부터 해볼까요?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72살이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왔어요. 영숙이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75살이고요.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서 뭔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숙은 철민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노인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부터 배웠습니다. 붙잡는 법, 물감 섞는 법, 종이에 칠하는 법. 영숙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와, 재미있어. 영숙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 철민이 영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 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아니에요. 서툴러요. 영숙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색 조합이 좋아요. 감각이 있으세요. 철민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씨도 잘 그리시던데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어려워요. 배울 게 많네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민 씨는 무슨 일 하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교사였어요. 중학교에서 30년 가르쳤죠. 철민이 답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영숙 씨는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영숙이 답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일이죠.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거잖아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 영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꿈,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웃는 꿈. 이것은 최영숙과 박철민의 이야기입니다. 이른이 넘어 시작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 늦가을에 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예쁘게 꾸미세요? 딸 수진이 눈치챘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영숙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업에 가면 철민이 있었습니다.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철민이 인사했습니다. 네. 철민 씨도 일찍 오셨네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서로 도왔습니다. 철민이 어려워하면 영숙이 도와줬습니다. 영숙이 막히면 철민이 조언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영숙이 철민의 그림을 봐주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고마워요. 철민이 감사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복도로 나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민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철민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영숙이 공감했습니다. 영숙 씨도 혼자 사시나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비슷하네요. 우리. 철민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 들면 다들 혼자가 되나 봐요. 영숙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네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롭잖아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업 외에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이번 주 과제 어떻게 하세요? 철민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고민 중이에요. 같이 의논할래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철민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철민 씨는 은퇴 후에 뭐 하세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책 읽고 산책하고 별거 없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루하루가 비슷해요. 영숙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소중해요. 뭔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요즘 살만 나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철민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 씨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영숙이 놀랐습니다. 영숙 씨를 만나서 수업이 더 즐거워요. 철민이 고백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산책했습니다. 주말에는 미술관을 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숙 씨, 이번 전시회 같이 갈래요?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영숙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전시회에서 두 사람은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해석을 공유했습니다.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영숙 씨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철민이 격려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영숙이 겸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민이 영숙을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고마웠어요. 영숙이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영숙은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영숙은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기분이 좋아서. 영숙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눈치챘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아니야. 영숙이 부인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영숙이 철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좋으시겠어요.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친구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로 시작해서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숙과 철민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 용기를 냈습니다. 영숙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영숙 씨를 좋아해요. 친구 이상의 감정이에요. 철민이 고백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떨렸습니다. 철민 씨,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철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도 같은 감정인가? 솔직히 말하면 영숙도 철민을 좋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설렜고 헤어지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고?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아들 민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엄마? 민수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해?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누군가요? 남자분이요? 응. 영숙이 작게 답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엄마, 좋으시면 하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영숙이 확인했습니다. 왜 이상해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아빠 돌아가신 지도 3년이나 됐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자녀들의 응원을 받은 영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철민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수업 후, 영숙이 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철민이 긴장했습니다. 저도 철민 씨를 좋아해요. 영숙이 고백했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감정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철민 씨를 좋아해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숙 씨, 정말 고마워요. 철민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른이 넘었지만 마치 첫사랑처럼 설렜습니다. 영숙 씨,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철민이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요.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철민이 위로했습니다. 수채화 수업 동료들이 눈치챘습니다. 영숙 씨, 철민 씨랑 사이 좋으시네요. 그냥 친한 친구예요. 영숙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럽네요. 좋으시겠어요. 다른 할머니도 축하했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두 축하하고 응원했습니다. 영숙 씨, 행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격려했습니다. 영숙은 안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철민도 주변에 영숙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했습니다. 철민아, 잘 됐다. 혼자 사는 것보다 좋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응. 영숙 씨 덕분에 요즘 행복해. 철민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영숙 씨, 이 영화 어때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왔네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영화를 보며 철민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이해했습니다. 결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철민 씨, 저희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닐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철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철민이 이해했습니다. 영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철민과 결혼하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영숙아, 요즘 표정이 달라졌네. 친구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영숙이 물었습니다.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다른 친구, 경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뭐, 정말?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정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영숙은 철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좋겠다. 나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경자가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영숙아, 결혼은 생각하고 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직 잘 모르겠어. 두렵기도 하고.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두려워? 경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영숙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정희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내 남편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배신이 아니야. 맞아. 그리고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멋진 거야. 경자도 격려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영숙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정희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격려를 받고 영숙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편 철민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딸 현주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영숙 할머니와 잘 지내세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은 분이야. 철민이 답했습니다. 결혼 생각하세요? 현주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고 싶긴 한데 영숙 씨가 아직 망설이고 계셔. 철민이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현주야, 너는 아빠가 재혼하는 거 괜찮겠니?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아빠도 행복하실 권리 있어요. 엄마도 그렇게 바라셨을 거예요. 현주가 답했습니다. 고마워, 현주야. 철민은 감동했습니다. 아빠, 제가 한국 갈 때 영숙 할머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현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꼭 소개해 줄게. 철민이 기뻐했습니다. 자녀들의 지지를 받은 두 사람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미뤄두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시장 가고 싶어요. 장 보는 게 오랜만이에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철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경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배추 싱싱하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사요. 김장김치 담그실 거예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만 담그려고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김장 경험 있어요.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영숙이 기뻐했습니다. 장을 보고 철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철민이 채소를 다듬고 영숙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철민 씨, 요리 잘하시네요. 영숙이 칭찬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배웠어요. 혼자 살려면 필요하니까요. 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저도 남편 없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 영숙이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둘이잖아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도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만든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꿈. 영숙 씨,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요. 젊었을 때 바빠서 제대로 여행 못 해봤거든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가요. 제주도 여행.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영숙이 신났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정을 짜고 숙소를 예약하고 가볼 곳을 정했습니다.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 이거 보세요. 이 카페 예쁘네요. 철민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여기 꼭 가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첫 여행이었습니다. 설렜습니다. 영숙 씨, 떨려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떨려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영숙이 답했습니다.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신선한 공기,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철민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영숙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철민 씨도 같이 찍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좋은 기념이 될 거예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철민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영숙이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제주도.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계절마다 와서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별 보세요. 정말 많아요. 철민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와,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 못 봤어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숙 씨,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영숙이 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해요. 영숙 씨와 함께여서. 철민이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철민 씨, 정말 감사해요. 영숙도 답했습니다. 사흘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쉬웠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영숙이 말했습니다. 철민 씨,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만들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상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도 연락하지 않으면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철민이 영숙을 특별한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철민 씨,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네. 영숙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철민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영숙 씨. 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철민이 청혼했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감동이었습니다. 철민 씨,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대답할게요. 영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철민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철민은 기뻐하며 반지를 영숙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숙은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 민수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괜찮니? 영숙이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철민 아저씨 언제 뵐 수 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곧 소개해 줄게. 정말 좋은 분이야. 영숙이 답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은 영숙은 안심했습니다. 철민도 딸 현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주야, 아빠가 결혼하기로 했어. 철민이 말했습니다. 와, 아빠. 축하해요. 현주가 기뻐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올 수 있니? 결혼식에 와줘야지. 철민이 부탁했습니다. 당연하죠. 꼭 갈게요. 현주가 약속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영숙 씨,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는 게 어때요?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양가 가족만 초대했습니다. 친한 친구 몇 명도 함께 했습니다. 엄마, 드레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예쁜 한복 입으려고. 영숙이 답했습니다. 한복 좋죠. 엄마 한복 입으시면 정말 예쁘실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함께 한복을 고르러 갔습니다. 연한 분홍색 한복을 골랐습니다. 영숙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수진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엄마 나이에 이런 옷 입어도 괜찮을까?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물론이죠. 결혼하시는데 예쁘게 입으셔야죠. 수진이 격려했습니다. 철민도 멋진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짙은 남색 한복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떨렸습니다. 72살의 신부가 된다니. 내일이면 나는 철민 씨의 아내가 되는구나. 영숙은 설렜습니다. 철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4년 겨울,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레스토랑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꽃과 촛불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양가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숙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72살이지만 빛났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예쁘다. 손주들이 감탄했습니다. 철민도 멋진 한복 차림으로 영숙을 기다렸습니다. 영숙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약을 나누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저 박철민은 최영숙 씨를 아내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철민이 서약했습니다. 저 최영숙은 박철민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숙도 서약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가족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이른이 넘어 하는 첫 키스. 부끄럽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가 자녀들도 서로 친해졌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철민의 딸 현주가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나도 잘 부탁해, 현주야. 영숙이 현주를 안아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모셔드릴게요. 민수가 철민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나도 내 어머니 잘 모실게. 철민이 답했습니다. 손주들도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생겼어요. 저녁이 되어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응, 다녀올게. 집 잘 부탁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철민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아니 여보. 행복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샵샵 오브 신혼여행과 새로운 생활 3천만 3,600 마이너스 2,700자. 유럽 신혼여행은 꿈만 같았습니다. 파리, 로마, 베네치아.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에펠탑이에요. 영숙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요. 철민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줄 몰랐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여보, 저기 카페에서 커피 마셔요.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파리지앵들처럼 정말 낭만적이에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낭만적인 커플이에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소원 빌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뭘 빌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기를. 철민이 말했습니다. 좋은 소원이에요. 영숙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곤돌라를 탔습니다. 물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배. 낭만적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영화에서만 봤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이에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곤돌라에서 철민이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영숙은 철민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2주일간의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쉬웠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영숙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여보, 짐 다 들어왔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좁은데 괜찮겠어요? 영숙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면 어디든 좋아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각자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영숙이 식탁을 차렸습니다. 맛있겠어요. 같이 먹으니까 좋네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여보, 저기 벤치에 앉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아이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젊었던 적이 있었는데, 철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의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니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아요. 철민이 동의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각자의 습관이 달랐으니까요. 여보,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괜찮겠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아침에 산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파스타 만들어 볼까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소스 만들게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서로 돕고, 웃고, 맛을 봤습니다. 여보, 맛 좀 봐요. 이거 괜찮아요? 철민이 소스를 떠서 주었습니다. 완벽해요. 영숙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했습니다. 우리 요리도 잘하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팀워크가 좋아서 그래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여보, 이 드라마 재미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내일도 봐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책을 읽었습니다. 나란히 누워서 각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영숙이 인사했습니다. 당신도 잘 자요. 철민이 영숙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행복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샵샵 육구 가족들과 함께 3600만 4200 마이너스 2700자. 명절이 되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보, 긴장돼요. 큰 명절에 양가가 함께 모이는 게 처음이라. 영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철민이 위로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수진, 민수 가족, 그리고 미국에서 온 현주까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주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현주야, 잘 왔어. 오느라 힘들었지? 영숙이 현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큰 명절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기뻐요. 현주가 답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서 와. 우리 손주들. 영숙과 철민이 손주들을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현주도 함께 했습니다. 부엌에서 여자들은 함께 일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정말 행복해.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현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건강해졌어. 철민이 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희도 안심이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고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풍성한 명절 상차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이전 정말 맛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 다들 웃어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김치. 모두가 외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영숙과 철민을 중심으로 모인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멋지다.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자녀들이 인사했습니다. 응. 조심히 가. 자주 놀러와. 영숙과 철민이 배웅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졌네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겨서. 영숙이 감격했습니다. 저도요. 외롭지 않아요. 철민도 동의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봉사활동 해볼까요?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봉사활동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서 할까요? 철민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였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세요. 영숙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들이 감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잖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나눠야 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점점 더 의미를 느꼈습니다. 영숙 씨, 철민 씨,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가 든든해요.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보람 있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봉사활동 외에도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춤 배워볼까요? 춤이요? 철민이 놀랐습니다. 네. 사교 댄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춤을 배우다니 할 수 있을까요? 철민이 걱정했습니다. 해봐요. 안 되면 어때요? 재미있으면 되죠. 영숙이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교 댄스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왈츠, 탱고, 자이브, 다양한 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발이 꼬이고 박자를 놓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자꾸 실수해요. 철민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영숙 씨, 철민 씨, 많이 늘었어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두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석 달 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왈츠를 췄습니다. 무대에 올라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춤을 췄습니다. 부드럽게, 우아하게.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도 와서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멋있어요. 손주들이 소리쳤습니다. 춤을 마치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결혼 2년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민이 쓰러진 것입니다. 심장 문제였습니다. 여보, 영숙이 놀라 11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심각한 건가요? 영숙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위로했습니다. 철민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숙은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철민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여보, 철민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영숙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숙은 헌신적으로 철민을 돌봤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영숙이 약을 챙겼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철민이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철민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이 안도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소중하게 살아야죠. 영숙이 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후회 없이.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요. 영숙이 동의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는 해, 두 사람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으로 벚꽃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벚꽃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꼭 가요. 우리 함께. 철민이 약속했습니다. 봄이 되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교토와 오사카를 여행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예뻐요. 영숙이 감탄했습니다. 당신도 예뻐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평생 기억할 거예요. 이 순간을.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특별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추억은 남았습니다. 2027년 가을, 결혼 3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사진첩을 봤습니다. 지난 3년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했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결혼, 여행, 봉사활동, 춤. 철민이 회상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민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른에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철민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기로 했습니다. 늦가을에 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숙과 철민은 강연도 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도전하세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철민이 덧붙였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했습니다. 2028년 봄, 결혼 4년째.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한테 사랑 이야기해 주세요. 좋아. 할머니가 들려줄게. 영숙이 웃었습니다. 영숙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른에 시작된 사랑, 이야기를. 손주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포기하지 마. 영숙이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죠? 영숙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철민이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영원히. 철민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용기, 사랑하는 마음,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 영숙과 철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두려운 모든 이들에게, 늦가을에도 꽃은 핍니다. 그리고 그 꽃은 더욱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끝에 피어난 꽃이니까요. 영숙과 철민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